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선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단일 인사드립니다. 자,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현재 시각은 본장 마감 이후 4시에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돌이켜봐야겠죠. 자,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외국인 쪽에서 6조를 팔았다. 자,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기관도 이에 따라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2조 6천억가량 리스크 회피 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 심리가 깃들었기 때문에 개인분들께서 8조 3천억가량 틀어막아주면서 증시를 방어하려 했지만 오늘은 역보적이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지금 7%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 사실 굉장히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코스피가 거의 4% 가까이 빠지고 코스닥도 3.57%가량 하락이 나왔는데 1.30%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은요, 오늘 어떤 거였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하루 연장시켜서, 자, 오늘도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해제가 된 건지 이 여부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이 결국에는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든 아니면 가야 되는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흐름들이 나와 주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CB 발행, 자, 전환사채 세력들의 장난질이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료가 있어요. 원전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도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미국과 한국 간의 원전 협력 강화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자, 정확히는 어제였죠. 이 원전과 관련된 뭐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에너빌티 역시나 전부 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술은 두산에너빌리티랑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두산이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면 우리 기술 역시나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기술 돌이켜보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올려야지 아무리 그냥 판단을 하더라도 결국엔 올라가려면 명분,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력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가를 최대한 올리고 나서 본인들이 가져왔던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주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은요, 이 구간에서 지금 재미가 없어서 변동성이 없어졌다고 해서 매도하시는 종목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금지를 하셔라 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준비한 내용이 정말로 많은 만큼 영상 바로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이거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매도 금지를 달아주셔야 정말 보람차고 영상이 도움이 됐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랑 댓글을 눌러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정책상 이 좋아요랑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이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술을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께서 이틀여간 거의 170만 주 매수해 주셨던 만큼, 혹여나 이런 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을 때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매도하실 필요 절대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매도 금지, 그리고 좋아요, 구독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면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었고요. 해제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여부는요, 10일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이 되는 날로서 종가의 캔들로 판단을 하는데, 어제는요, 이번 항목에 딱 걸려서 해제가 되지 않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이 전부 다 해당되지 않아야만이 자, 투자 경고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차례차례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집중해 주시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판단일티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을 경우인데,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최초 판단일이 2월 4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해제가 되지 않아서 수년하여서 하루씩 판단하기 때문에 하루가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T-5일은 언제요? 1월 28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1거래일 추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T-5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날이죠. 이날의 종가는 얼마일까요? 자, 9,010원입니다. 근데 현재 종가가 9,350원이에요. 그 말인즉슨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요, 1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1번은 안전하죠. 그러면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떤 거냐? 판다렐티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부터 봐야겠죠. 자, 근데 1월 14일이 T-15일이었는데 여기서 하루 추가되니까 1월 15일로 보면 되겠죠. 자, 1월 15일은 이때겠네요. 근데 보게 되면 앞불사 1월 15일의 종가가 4,050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그러니까 즉 2배 이상 올라갔으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오늘의 종가가 9,350원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얼핏 봐도 4,000원 곱하기 2하면 8,000원이죠. 8,000원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 항목에 해당이 됨으로써 자,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 경고는 어쩔 수 없이 하루가 더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산해 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금요일까지 판단하고 나서 월요일 날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요, 다시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1번 항목, 자, 주가가 지금 이 부근에서 놀고 있는다라고 하면 내일의 종가 마감이 아까 보았던 1번 60% 이상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100% 이상 올라갔느냐라고 봤을 때는 자, 이때 4,790원입니다. 4,790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4,790원 곱하기 2를 하면 자, 9,58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종가가 9,580원보다 밑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3번 항목 판다렐티의 종가가 최근 15일의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때 종가가 아마 제일 높았을 거예요. 네, 맞네요. 9,480원인데 그러면 내일의 종가가 이것만 딱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9,480원 밑으로 종가 마감이 형성된다 라고 했을 때는요, 내일까지 판단을 하고 월요일부터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신다, 그냥 첫 번째로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일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막 급등을 해서 엄청나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 제가 한번 더 다시 계산을 해드릴 거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놀고 있고요, 그리고 9,480원 아래에서 종가 마감하게 된다 라고 하면 월요일날 이 투자 경고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월요일부터 투자 주의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용과 미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슬슬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 시점이 왔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종목마다 투자 경고가 지정되게 되면 나오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뭐냐? 투경 해제 이후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패턴을 말씀드렸었어요. 비슷한 사례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HJ중공업입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아시는 분들도 이거였지 하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인 거고, 모르셨던 분들은 특히나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게 되면 종목은 열흘 동안 기본적으로 투자 경고가 됩니다. 그랬을 때 세력들이 주가 컨트롤을 들어가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중요한 요지는 이거예요. 투경이 해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슈팅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게 되면 HJ중공업이 투자 경고 지정 1일차가 이때였습니다. 8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1, 2, 3, 4. 자, 4일차부터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5, 6, 7, 8, 9, 10. 자, 10일 날도 어때요? 상승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날보다 자, 종가가 낮았기 때문에 올랐지만 투자 경고 해제되면서 다음 날부터 폭발적으로 슈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세력들이요, 투경 기간 동안엔 웬만하면은 첫 상승의 초입에서는 투자 위험까지 잘 가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폭발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최대 어디까지 갔다? 34,350원까지 갔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아셨다라고 하면요, 자, 꼭대기에서 팔았다, 4일차에 진입해서 꼭대기에서 최고점에서 팔았다라고 하면요, 무려 174%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정도 수치는 먹기는 좀 힘들죠?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뭐냐면 투자 경고 4에서 5일차까지는 조정이 심화됨과 동시에 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진입을 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게 됐다 라고 했을 때 매도를 했다고 쳐도요, 자, 대략적으로 이거 절반 정도만 수익으로 먹고 나왔다 라고 했을 때 못해도 80%입니다. 못해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기술 주주분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이 기법, 매매하실 때 도움될 만한 꿀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해당 기법이랑 동일한 혹은 더 좋은 기법들 영상에서 꾸준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풀어드릴 거고, 이거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TV에서 틀어도 나오는 증권방송에서도 안 알려주는 기법이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선배님들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로는 매도 금지 작성해 주시면서 자, 우리 기술 계속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오늘은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재미난 선물 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이 지금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변동성이 없어서 어차피 나중에 갈 거기는 하지만 재미는 솔직히 지금 없는 상태긴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재미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뭡니까?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재미를 주려면 결국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엔 텐베거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저는 제 입으로도 말씀드리듯이 주식이 결국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3요소가 다 맞아야 된다라고 해요. 차트도 좋아야 되고요. 수급도 들어와 줘야 되고, 그리고 재료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가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지만 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내일 장 초반에라도 자, 소액 정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자, 집중해 주세요. 요즘 로봇주들 어때요? 현대차가 59만 5천 원 찍고 나서 자, 조정받고 나서부터 로봇주들이 시원시원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79만 원을 찍고 나서 조금 빠지고 있거나 혹은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로봇주 뭐 아무거나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계 빅테크, 전 세계 기업들이 자, 앞다퉈서 전부 다 로봇, 피지컬 그리고 로봇 자, 이쪽을 집중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상용화를 시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에 포트에 있어서 로봇주들은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 로봇주나 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로봇주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62개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줄 수 있을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 그룹이 저는 솔직히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62개 기업을 다 일일이 뒤져서 쳐다봐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결국엔 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로봇주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애들을 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결국에는 가는 놈들 중에서 얘네가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애들을 사야지, 안 가는 놈들 중에서 조정폭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런 애들을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로봇주들을 사시면서 그리고 이 중에서 진짜 가는 놈들까지 골라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냐? 이미 힌트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1월 달에 가장 큰 이슈였던 이 CES 있죠? 로봇 박람회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삼성전자가 앞으로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이 미래 핵심이라서 얘네를 인수합병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그 기업을 누구일까 하고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말씀드려 볼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삼성전자가 이 로봇 기업, 이 전장 기업 얘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옥석들을 미리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우리도 더 이상 쳐다만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요, 자, 지금 주가가 79만 원까지도 가졌었죠. 이런 기업 더 이상은 이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들 해주세요. 이번에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죠. 하지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요,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소위 말한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결국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작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기존에 인수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그리고 전장 사업을 보완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기업은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지 않아요. 공장에서 납품받고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번 종목은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요,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아까도 보셨지만 17,000원에서 시작해서 무려 80만 원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300만 원만, 이거 10배가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내일 오전장이라도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10배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딱 우리 선배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어떤 거다?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매도 금지 작성 같이 해주셔야지 다른 우리 기술 주주분들께서도 우리 기술 흔들린다고 투매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꽉 잡아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우리 010-9630-2563번으로 우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우리 기술로 돌아와서요, 아까는 어떤 거 얘기했죠? 자, 투자 경고에 지정되게 되면 나오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도요, 내일까지 제 예상에는 아마 1,580원이었죠. 자, 이 가격 아래에서 종가 마감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빠르면 월요일에도 자, 이렇게 종가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우리도 다 같이 한 번씩 가져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2부에도 말씀드릴 내용 굉장히 재밌으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 우리 기술 전환사채 내용 질질 끌지 않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거였죠. 원래는 뭐였느냐, 12월 29일 날 나왔던 공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 제 15회차 전환사채 100억 중에서 50억 가량을 이자 주고 53억에 사왔습니다. 그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12월 29일 날에 사왔던 거는 굉장히 내용이 좋았죠. 왜 그래요? 자, 향후 처리 방법을 취득 후 소각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이 왜 좋은 거냐?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주주신화적인 내용이에요. 왜냐면 전환사채 세력들이요,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받아서 가면 결국에는 이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됐을 때 주식이 상장됩니다. 근데 이게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 윗구간에서 결국에는 물량을 매도하려는 매도 물량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버행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버행 이슈를 잠재워 주었던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1월 29일에 나왔던 거는 자,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자,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고 해서 자, 바로 콜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콜옵션을 행사했는데 이때 처리 방법이 추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꼬름했어요.
어떻게 되느니 지켜봤는데 결국엔 며칠 있다가 자 이런 공시가 나옵니다. 우리 기술 자기 전환사채 매각 결정이라고 해서 100억 중에서 자 50억에 관한 전환사채를 53억에 사왔는데 이걸 다시 얼마요? 146억 5,330만 원에 매각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세 차이가 우리 기술 측에서는 한 90억 정도를 벌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술이 돈을 벌었다라고 이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자 누가 이걸 샀다라는 거예요. 내려서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자 누가 사갔느냐, 매수자명 리딩 투자증권이라고 나옵니다. 자 리딩 투자증권은 누굴겠어요? 자 결국엔 사모펀드 세력이겠죠. 근데 그러면 리딩 투자증권이 자 이 전환사채를 왜 샀을까요? 답은 당연히 뻔하죠. 주식이 더 올라갈 거니까 샀겠죠. 우리 기술이 더 올라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올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을 거금 140억을 주고 나서 이 주식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리딩 투자증권이 사갔던 주식들의 자 평단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거 왜 계산하냐? 우리가 결국엔 우리 기술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세력들이 평단가가 얼마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아 여기서는 추매를 더 해도 되겠구나 혹은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네가 가져갔던 금액이 146억 5,3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제가 다 계산을 해볼게요. 146억 5,313만 8,038원인데 이거 나누기 주식수가 몇 개였죠? 자 7,171주입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가 6,578원이 되겠구나 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기술이요 최악의 경우에 악의 경우에 조정이 나와도 이 구간까지는 버텨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 구간까지도 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안 깰 거예요. 결국에는 왜 그러냐? 우리 기술이 이 시세 초입을 주었던 이 구간 있죠? 여기서 세력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세 초입 구간에선 조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재밌는 이런 포인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15회차 전환사채 있잖아요. 이 15회차 전환사채가 상장이 되는 기간이 언제인가?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자, 우리 기술의 분기 보고서로 들어와서 왼쪽에 내려보시게 되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네, 바로 이거예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이겁니다. 15회차 전환사채였잖아요. 리딩 투자증권이 사간. 자, 이게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월 28일부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달 말부터 청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일부터 자 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2월 28일이요. 평일이면 실질적으로는 26일부터는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전환사채 세력들의 매도 과정에서 이들이 사실 최고점에 파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말씀해 드려보자면 28일 이전에 단기 고점이 형성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한 20일 전후로 이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 기술이 엄청난 고점을 한번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때가 근데 최고점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자, 남아있듯이 뒤에 이거는 15회차에 대한 물량을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가 17회차, 18회차 이렇게도 있습니다. 이거는 4월 30일, 7월 21일 이렇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물량을 다시 한 번 더 상장시킴에 따라서 시기가 다 가까워져 왔을 때 분명히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부양시킬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2월 말 전에는 고점을 한번 형성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러면 고점을 행사한다. 2월 26일 날부터 팔 수 있다고 했으니까 2월 26일을 D-Day로 잡고 이때 최고점이 되려나?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환사채 세력이 오늘부터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한번 주가 딱 띄워놓고 여기서 팔고 끝내느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가 조작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자, 더 올리고 그럼 여기가 고점이었다라고 했을 때 내려가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물량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만약에 자 여기까지 올라갈 거를 잘못 판단해서 뭐 이 구간에 팔았다라고 하면 이 수익이 더 벌 수 있는 거 덜 벌고 나가고 굉장히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내가 결국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세력이 물량을 올리고 나서 털어내는 과정 속에 있어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내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다 드려볼 테니까요. 화면 상단에 제 번호 있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 대응 통해서요. 매도 타점
그리고 우리 기술 아직 비중을 늘리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라고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 우리 기술이 단기 고점 형성하기 전에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 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미리 받아 놓으셔야지 제가 영상 통해서 촬영하고 그날에 딱 찍어 올려도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셨을 때는 이미 주가가 윗꼬리 달고 쭉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우리 보내셔서 우리 기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중반부에 소개드렸던 이 후속주 어떤 거였죠? 템베거 인수합병 후보 바로 같이 받아가셔서 내일 장 초반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